네, 본인이 국가고시 노베이스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베이스 괜찮습니다. 지금 국가고시 73일 남았는데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국가고시 7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국가고시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각종 국가고시 특강 많이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모의고사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특히 출판사에서도 각종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드림널스의 모의고사 추천드립니다. 네, 드림널스의 모의고사 간호관리학이랑 법규, 물론 제가 출제해서 추천드리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는 해설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냥 글로 해설을 보는 것보다 그 출제자가 이 부분이 어떻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출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림널스의 국가고시 모의고사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저도 법규, 관리, 지역 이렇게 세 과목 강의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강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컨텐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보가 많고 자료가 많아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구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게 간호사 국가고시이기도 해요. 합격률이 높아요. 높지만 분명히 그 안에 불합격자도 있고 까락자도 있습니다. 내가 되면 안 된다, 그죠? 문제가 쉬워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랑 지난해 시험이 쉬웠어요.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되는 23년의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제발 불국시가 아니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합격을 해야죠. 그래서 그 방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 첫 번째는 시험 범위를 확인하라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시험 범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면허증 시험도 당연히 시험 범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 범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내가 배운 거 전부 다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존재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 일정이라든지 응시자 유의사항이라든지 합격 기준, 시험 시간표 뿐만 아니라 이 범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이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 안 쳐다보겠다, 그죠? 귀찮으니까. 저랑 같이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네,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 정보, 직종별 시험 정보에 들어가서 우리는 간호사니까 간호사 시험을 보겠다. 네, 이러면 시험 정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시험 일정. 우리 언제 시험 치죠? 네, 23년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응시 자격, 응시자 유의사항, 합격 기준 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공지사항을 우리가 볼 건데요. 여기 공지사항 여기 플러스 부분 누르시면 더 많은 공지사항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간호사 이렇게 쳐야 돼요. 치면 간호사 시험에 관련된 공지사항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2019년에 등록이 된 요 출제 범위 요거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2022년부터 제62회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열면은 우리 295문제 나온다. 그리고 우리 시험 시간 몇 분이다 나오고요. 기본간호학부터 범위가 쭉 나옵니다. 예시로 법규 하나만 볼까요? 법규 때문에 지금 공지사항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 법규가 원래 11개 법이었어요. 관련 분야 법이. 근데 마지막 12번째 법이 들어왔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네, 이게 12번째 법으로 이제 22년 62회 시험부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총 12개 관련된 이제 법을 우리가 보건의학 관계 법규라는 과목 안에서 배우고요. 이렇게 영역별로 다 시험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아셔야 돼요. 어떤 거는 영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범위가 뭐야 교과서 하나 다 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있고 없고 차이가 꽤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거부터 확인을 하시고 이 안에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줄링 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시도록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일 여러분들 꼭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 받아서 출력을 한 후에 여러분들 스케줄링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범위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시험 범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 배분할 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합격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합격 기준은 총 점수의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총 과목의 점수가 하나에 1점씩 해서 295문제가 나오고 295점이거든요. 거기에서 60%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177문제 이상은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 과목에서도 꽈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 과목은 40% 이상을 맞아야지 꽈락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학이 3교시 때 치는데 35문제가 나오고 35점이 총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40% 이상을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14문제 이상을 맞아야지 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총점을 봤을 때 총점의 60% 이상을 맞아줘야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 과목에서도 60% 이상의 점수는 관리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꽈락을 면치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5문제 중에서 60% 이상을 맞으려면은 21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의고사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격 기준도 알고 매 과목에서 내가 몇 점 정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몇 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지 이런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노베이스자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 처음 살아가면서 전부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나이는 많지만 이 나이 때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늘 서툰데요. 여러분도 국가고시가 처음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시작이 두려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죠?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1년 내내 우리가 국가고시를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낯설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건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나씩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떨쳐 버려집니다. 행동을 해야지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일찍 시작하면 스스로 좀 지쳐서 나중에는 의욕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텐션이 잘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급할 때일수록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집중력이 정말 자기 잠재력까지 이끌어내서 집중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7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기에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혹은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으로 이미 취업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4학년 2학기 점수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첫 직장이 나의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내 평생 따라다니는 게 성적표예요.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점수까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4학년 2학기 때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게 다 국가고시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국가고시 공부 따로 하고 기말고사 공부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죠? 특히 우리 보건의학 관계 법규, 그거는 보통 4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죠?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법 개정된 것으로 배우기 위해서 보통 그때 배우는데 배우고 바로 시험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가 곧 국가고시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나오고 20문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집만 풀어보다가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꽈락자는 법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때 내가 국가고시 공부도 한다는 심정으로 빡시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가 많은데 의료법만 하더라도 범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아셔야 되는 거가 법규에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출제 경향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제 강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규 제 강의 490분밖에 안 합니다. 490분 시간으로 돌리면 8시간 정도예요. 하루 8시간 들으면 법규 과목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혁명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법규는 널스 비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과목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에는 해야 될 게 많아요. 학교에서 각종 과제라든지 조별 모임들도 있어서 국가고시 공부에는 또 전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12월부터 이제 1월 20일까지에는 전력을 다해서 공부한다.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학기 중에 학교 공부 안 하고 또 국가고시 공부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성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국가고시 공부도 같이 하는 것이고 성적 관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50일 정도, 60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여러분들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성인 간호학이 부족한지 아니면 모성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지? 한 달 안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스케줄링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 관리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성인 간호학입니다. 성인 간호학은 굉장히 범위도 많고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국가고시 295문제 중에서 성인 간호학이 70문제 나오거든요. 약 24%가 성인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인 끝내고 아동 모성 간다. 이제 이렇게 가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이 범위 많은 양을 한 번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머리에 넣어놓은 게 안전하게 시험 때까지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을 꾸준히 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국가고시 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서 성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링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고시 치기 이제 2주 전까지는 모든 영역의 8과목 모든 범위를 다 훑어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스케줄링을 좀 하시고요. 2주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학습하거나 내가 당시 이해하지 못해서 특별히 공부했던 부분, 체크해 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쳤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체력 관리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내 머리에 새로운 걸 넣는다 라는 심정이 아니고 체력 관리하고 이제 내가 페이스 유지한다 심정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주 전까지 내가 스케줄링을 완벽하게 해서 이때까지는 다 훑어본다 라는 심정으로 지금 스케줄을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국가고시 출제 경향을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호사 국가고시는 문제은행 안에서 문제를 이제 유출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은행 안에 있는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 안 하는지 심층적으로 그 개념을 다루는 복합형 문제 혹은 임상 현장 사례 중심의 해결형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 아는지 간호중재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게 되면서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개념만 알고 있다라면은 유형 바뀌어도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기 위해서는 경향 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지역사회 간호와 법규랑 간호관리학은 부끄럽지만 제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다 파악해가지고 넣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과목은 이제 안심하고 출제 경향을 제 강의 듣는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경향까지 파악하는 게 학생 수준에서 어렵겠지만 개념의 이해가 사전에 있다라면은 경향 파악도 당연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념만 이해된다라면은 어떤 경향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라는 게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학생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는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데 문제 안 풀릴 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지금이라도 하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요약집 있다, 그죠? 핵심 요약집 보시고, 그리고 보고 이해했으면 바로 소크라테스식 공부법,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알았나 안 알았나 문제집 보면서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집 풀어보시고, 이 문제집에 다양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풀어봤는데 한 문제라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교과서 와서 교과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읽어봄으로써 완전히 개념 이해하고 다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요약집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의 글씨로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출제 경향 파악해서 개념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집만 풀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집만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다 배우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문제 풀어보고 문제에 나오는 해설 읽고 이해가 안 돼, 책 읽고, 이 과정이 너무 모든 걸 그렇게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런 답이구나 라고 답을 외우는 답 중심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는 문제가 그대로 나올 리가 절대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례 중심의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완전히 풀어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개념을 풀어봤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 다시 정답 맞추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집이라는 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는가, 제가 그 부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 강의에 참고 많이 했다라고 제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리고 또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게 요거예요. 수문사에서 나온 문제집이고, 출판사는 수문사지만 한국간호과학회에서 문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간호과학회랑 지역사회간호학회랑 이렇게 콜라보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식력이 있겠어요? 간호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간호과학회랑 그러면 간호행정학회랑 콜라보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공식력이 있다라고, 신뢰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현장 사례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최신의 트렌드가 반영되어서 문제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집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여러 권 있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문제집, 두 정도 문제집이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집. 그래서 문제집 2권 정도를 구비해 놓고 그거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2가지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틀린 거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틀린 거 정리해라고 저 학생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그냥 모의고사 통째로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많이 틀려서.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자기가 틀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부분 몰랐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국가고시 남기고 이제 2주 전 정도부터 이제 그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틀린 거는 정리를 하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답이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어떤 개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겠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 어떤 개념 물어보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년간의 공부를 완결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4년간의 공부를 완결하는데 우리 4년 동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결하는데 2달 투자하는 거, 그 2달이라는 시간 결코 긴 시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보다 더 스스로 안정화시키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공부하신 부분은 초압축 노트로 정리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기억 잘 안 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한 거는 하루 30분 정도 자기 전에 시간을 내셔서 오늘 어떤 공부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내가 골라보자 라는 심정으로 A4 용지 앞에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만 추려서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글들만 추려서 내가 써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낼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진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한 페이지에 정리하자라는 심정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정리한 거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직전에 보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 내가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그러한 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내 눈으로 담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 머릿속이 딱 정리가 되면서 자고 일어나면은 상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시간 이렇게 활용하라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정리한 초압축 노트는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치기 이제 2주 전에 이제 그때 시간을 내서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동할 때나 아니면 화장실 갈 때 아니면 좀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남들과 다르게 48시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에도 그냥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정리한 거 초압축 노트 보면서 그때 그랬지, 근데 이거 지금은 아는 건데 하면서 넘기고 또 다른 내용 보시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정리한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루 공부한 것들 중에서 골라내야 되니까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알아내는 거,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고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정보를 좀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2주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그 영상은 1월 달쯤에 있겠네요. 이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과목에 대해서는 다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훑어본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고시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당분간 랜선 티타임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꿈꾸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제 채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팁도 나누고 같이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팁들도 함께 공유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티타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